자, 안녕하세요. 김영희 널스터입니다. 공중보건 기출문제 분석 네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1000명 발생했을 때, 자, 16번입니다.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할 역학 연구는, 그래서 항상 역학은 제일 처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제일 먼저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남자한테 많아, 여자한테 많아. 그리고 이게 이 지역에서만 그래, 다른 지역도 그래? 라고 이런 걸 확인해 본다라고 표현했고요. 이런 것들 우리는 기술 역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역학은 제1의 역학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기술 역학을 하고 나면 가설이 설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된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가설을 분석하는 거. 저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분석 역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 역학을 제2의 역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설이 검증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확인차 제3의 역학인 실험 역학을 하기도 한다라고 표현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실험 역학을 제3의 역학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걸 별로 안 하니까 이론 역학을 제3의 역학이라고 하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라고 표현했고요. 만약 이론 역학이 제3의 역학이라고 한다면 실험 역학은 제2의 역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16번은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될 것 하니까 당연히 기술 역학이 되겠죠.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스와트 분석입니다. 자, 스와트 분석하면은 요거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자, 스와트 분석은 4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다라고 표현했고요. S, 우리 조직의 강점, 그리고 우리 조직의 약점, W죠. 그리고 외부 조직의 기회를 O라고 표현하는 거고 위협을 T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 SO, 그 다음에 WO, 그 다음에 ST, 그 다음에 WT. 자, 그 다음에 SO는 뭐예요? 아주 남부러울 게 없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격적 전략 들어가는 거고 확대 전략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비해서 WO는 기회는 왔는데 우리 조직에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지만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국면 전환 전략이라고도 표현하고 구조 조정, 그다음에 혁신 운동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ST는 지금 우리 조직의 위협은 비록 왔지만 우리 조직에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강점을 부각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각화 전략 들어가야 되고 또는 신사업, 신고객을 창출해야 되겠죠. 가장 안 좋은 게 WT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만 살아야 돼. 그래서 이때는 방어적 전략 들어가야 되고 또는 사업의 축소 폐지 또는 철수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7번 스와트 전략 중에 외부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을 축소 폐기하는 거 뭐예요? 물어보나마나 WT 전략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18번 들어가겠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근로기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취직 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근로자는 크게 둘로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절대 근로자, 또 하나 상대 근로자. 자, 절대 근로자는 절대로 근로시키지 못하는 나이. 그래서 대부분 15세 미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대적 근로자는 근로를 시키긴 시키되 너무 오래 시키지 마라. 험한 일에 종사시키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게 그 나이가 15세 이상 18세 미만이죠. 그런데 15세 미만인 사람도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일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취직 인허증을 지녀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취직 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15세 미만인데 일도 하나요? 네, 연예인들 중에서는 나이 어린 친구들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사용 금지 직종을 규정하고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임산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자, 하나는 이제 사용 금지입니다. 어떤 일에 사용을 금지하냐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사람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산후 1년이 지나지 못한 여성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18세 미만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신 중인 사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18세 미만인 사람은 어떤 일에 사용하지 못하냐면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상입니다. 왜냐하면 2세를 생성해낸다고 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사실 2세를 그렇고 또 18세비란 너무 어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일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요. 자, 우리 임산부는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출산 전후를 통해서 90일의 산 전후 휴가를 주는 건 아시죠? 근데 또 어떤 사람 같으면 산 전에 이걸 또 다 찾을까 봐서 산 후에 45일은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요 90일 중에 최초 60일은 유급 휴가, 나머지 30일은 이제 무급 휴가 여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은 다 주긴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는 허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주 이내 하면은 유산될 수도 있구나. 36주 이후 하면 조산될 수도 있겠구나.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를 하면 하루 2번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또 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신청하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임산부를 위한 각종 사용 금지 직종을 규정하고 있는 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위해서 근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이건 맞는 말 같아요. 자, 4번 근로기준법상 수유시간을 보장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루 2번 30분씩 이상 수유시간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19번입니다. 워낙 유명한 리벨 클락. 이런 거 모르시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리벨 클락 하면은 질병의 자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병의 자연사라는 거 뭐예요? 그 병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가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을 때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그 다음에 떠나갈 겁니다. 그걸 뚝쭉 추적수 상가를 우리 자연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는 크게 맨 처음이 비병원성기, 그 다음이 초기 병원성기, 그 다음이 불현성기, 그 다음이 현성기, 마지막이 재활기. 그래서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비병원성기는 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서 평형을 이루는 상태. 그래서 요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렛대 모형, 환경, 그다음에 병원체, 숙주. 요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비병원성기라고 하는 거고요. 초기 병원성기는 이제 그 병원체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기 병원성기. 근데 아직 내 몸은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럼 반응을 하는 게 어떤 건데? 불현성기요. 그러니까 아까 병원체가 활동을 시작했고 드디어 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게 불현성기인데 이때 아직 겉으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 불현성기. 그러면 현성기는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인 거고요. 재활은 재활기겠죠. 자, 그럼 비병원성기에는 당연히 예방을 좀 해야 되는데 이때 예방을 우리 적극적인 예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럼 초기 병원성기에서는 이거는 이제 소극적인 예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장에 먼지가 많은 산업장에서 그 먼지가 내 코에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어.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예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불현성기에는 증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검사실에 가서 조기 발견을 해야 되겠죠.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조기 검진을 하는 게 불현성기. 자, 그런데 비해서 이제 증상이 있는 현성기에는 앞으로 더 악화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활은 재활이겠죠. 하여튼 리벨클락 요 단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라 라고 표현했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리벨과 클락의 질병의 자연사에서 불현성 감염기에 취해야 할 예방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재활 사회복귀 하면은 이거는 재활기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기 진단, 조기 치료하면은 이게 불현성기. 예, 그래서 답은 2번인 것 같고요. 자, 악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 이거는 현성기에 해야 되겠죠.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예방 접종, 이게 이제 적극적인 예방인 거고, 여기 이제 비병원성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인구 구조를 가진 지역사회 노년 부양비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우리 부양비 하면은 기억하시나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총부양비, 그 다음에 소년부양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노년부양비. 모든 부양비의 부모는 똑같습니다. 자, 뭐에서 썼죠? 자, 생산연령층이죠. 정확히 따지면 생산연령층에서도 경제활동 인구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문제에서는 그냥 생산연령층을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연령층 분의, 자, 노년은 65세 이상. 노인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년은 14세 미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총 부양비는 14세 미만 플러스 65세 이상을 얘기하겠죠. 아, 미만이 아니라 14세 이하죠. 14세 이하, 14세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노년부양비를 구하래요. 그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층 누구세요? 15세에서 64세까지. 여기죠. 100명이죠. 100분의 65세 이상이니까 110 네. 곱하기 당연히 100을 하죠. 왜냐하면 퍼센트가 여기 있으니까 100을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1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 분석 다 해봤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쉬운 것도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거는 당연히 맞아주셔야 되고 어려운 것도 좀 깊숙이 연습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요번에 시험 보는 사람들은 별로 시험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